섹션 21-1 데이터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나 판금을 통해서 단품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어셈블리를 통해서 조립하거나 아니면 도면을 드래프트 환경에서 이제 도면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해보는 것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리비전 관리를 하는 것이라던가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른 데이터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옵션을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옵션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파일 탭에 설정에 옵션 통해서 옵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솔리드 엣지 데이터 관리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엣지 데이터 관리 사용 체크해 주시면은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맨 처음에 볼트 정의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솔리드 엣지 파일을 만들고 아니면 관리하고 할 때 어느 폴더에서 관리를 할 건지 내가 이제 관리할 폴더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렇게 솔리드 엣지 나는 이 폴더를 관리하겠다 선택을 하면은 폴더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폴더에서 이제 저는 관리하고 뭘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등록 정보에서 이제 색인 제작성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해놨던 이제 사용 정의 등록 정보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제작성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이름 지정 규칙에서 이제 제가 리비전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어떤 규칙으로 문서 이름을 생성할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어에서 채번을 설정하거나 할 수가 있고요. 문서 번호 및 리비전을 통해 자동으로 파일 이름 지정해가지고 이제 리비전을 만들 때마다 내가 설정한 이 룰에 따라서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 엣지 문서의 상태가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셈블리에서 이 문서 관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관리 탭에 들어가 주시고요. 제일 처음에 이 상태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파트 하나를 체크아웃을 미리 해놨는데 이제 이런 거를 체크아웃 되는 여부를 표시할지 표시 안 할지 여부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다른 사람이 체크아웃을 했었는데 다시 돌려놨다. 근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다. 이런 경우에 상태 정보 업데이트를 하면은 최신 업데이트가 되겠죠. 최신 정보 얻기는 이제 제가 이 문서를 리비전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문서를 리비전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열었는데 이게 최신 파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이 최신 정보 얻기 눌러보시면은 현재 이 문서랑 관련되어 있는 가장 최신 리비전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위치. 이 사용 위치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그 옵션에서 설정했던 그 볼트 경로가 나오고요. 난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사용 위치에서 경로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고요. 밑에 이제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미지, 변환된 상태 태블릿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이제 리비전을 만드는 경우에 생성이 되고요. 이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옵션에서 설정했던 그 문서 이름 옵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이유로 리비전을 하는지 리비전 설명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작성을 해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리비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 등록 정보 관리자 등록 정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셈블리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등록 정보는 말 그대로 현재 이 파일에 등록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눌러보시면은 뭐 이런 제목 등록 정보들 쭉 표시가 됩니다. 등록 정보 관리자는 이제 이 어셈블리 안에 등록한 제가 이제 등록했던 이런 등록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등록 정보에서는 질량이나 최적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체크아웃, 체크인 이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체크아웃이 되어 있죠. 우선 이 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이 어셈블리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어셈블리가 아니라 내가 이 케이스를 수정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 케이스를 이제 수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현재 이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정하는 동안은. 이제 그런 경우에 체크아웃을 하면은 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겁니다. 체크아웃 하면은 현재 사용자에게 체크아웃 되어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파일을 열면은 이게 이제 읽기 전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제가 체크인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체크인은 이제 체크아웃 한 거를 돌려준다. 다시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관리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리자 눌러주시고요. 이제 디자인 관리자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이제 엣지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우클릭을 눌러보시면은 디자인 관리자로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도 디자인 관리자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관리자는 우선은 맨 위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똑같이 신속 액세스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문서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명령들을 조금 보자면은 뭐 모드 확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어셈블리 기준으로 서버 어셈블리 안에 있고 서버 어셈블리 안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틀이 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더하기 눌러가면서 여는 것보다는 모드 확장을 눌러주시면 한 번에 다 열리게 됩니다. 모드 선택, 말 그대로 모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선택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단어나 뭐 특정 문자가 들어간 파일을 추가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한 것 중에서 그 문자가 들어간 것들을 제거하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으로 선택, 이제 말 그대로 유형, 이 어셈블리 파트 판금 뭐 이런 유형들로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케이스라는 폴더를 복사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케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요. 새 위치 통해서 바꿀 위치 경로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문서 번호 뭐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상태로 작업 수행을 눌러주시면은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2라는 새로운 리비전도 변경이 되면서 이제 파트를 복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어셈블리 파일이 이 아래에 있는 하위 파트들의 이제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파트의 위치와 이름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 하위에 있는 파트 이 케이스 2-A라는 파트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름을 변경하시면은 얘가 그 경로랑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름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 파트를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려면은 이름 변경을 이 디자인 관리자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관리자에서 변경할 파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 변경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파일 이름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서 번호에다가
다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1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입력을 하시고 작업 수행 눌러주시면은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한 거는 어셈블리에 들어가서도 이 변경한 것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팩앤고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어셈블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셈블리 안에 있는 모든 파트들을 한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은 이 폴더 안에다가 모두 다 복사해서 저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섹션 21-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